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사람 제37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다주택자들과 갭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주택자들과 갭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4월 1일 이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하게 되면 상당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 앞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개편되고 있죠. 이제 가을에 국회가 통과되면은 내년부터는 세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 투자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대출 규제까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상당한 대출 받은 사람들은 금융비용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다주택자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양도하자니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부과됩니다. 양도 차익에 50% 60% 세금 내니까요. 몇 억씩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아깝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보면은 역시 증여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 억씩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증여하고 별도로 증여세를 몇 억씩 내고 또 취득세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런 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가급적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양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는 20대 자녀들에게는 증여가 좀 어렵고요. 또 30대 이상으로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라면 부담부 증여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금을 안고 증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로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갭 투자가 우리나라 2014년도에 최경환 부총리가 LTV와 DTI를 완화했어요. 그때 저금리였거든요. 그때 많은 2015년, 16년, 17년 작년까지만 해도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특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북 쪽, 성북구라든가 강북구 이런 데 갭 투자를 많이 했고요. 또 수도권 지역, 이천 같은데 파주, 동탄 이런 신도시에도 인구가 좀 많이 집중된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도 갭 투자가 성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천에 있는 어느 아파트 지역에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몰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갭 투자한다는 것은 만약에 아파트가 3억이라고 한다면 전세가율이 75% 정도 됐거든요. 2016년도에. 그러면 3억이면은 전세가 2억 2천에서 3천이니까 순수한 자금 7천만 원만 있으면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 여윳돈이 있는 몇 억씩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채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말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2016년도에 서울시의 전세가율이 75.1%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 거의 매매가 대비 7, 80%가 전세 가격이니까 이렇게 얼마 안 주고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전세가율이 6월에 75%였던 것이 2년 후 지금 2018년 지난달 6월에 전세가율이 65.4%를 하락했습니다. 무려 전세가율이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16년, 17년도에 전세를 안고 집을 산 사람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아니겠습니까? 그 2년 지나고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세입자가 일부 전세금을 반환을 해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세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금매로 물건을 팔아야만이 전세금을 내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갭 투자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전세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송파구 지금 이 강남 상구의 전세율이 2018년 지난달 6월 현재 강남이 강남 서초 송파가 52% 3%까지 하락했습니다. 강남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2016년도에 한 6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강북은 평균 한 7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강남은 집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60% 평균인데 지금 전세가가 하락해서 강남, 송파, 서초는 51%, 2%대까지 전세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송파구는 특정적인데요. 송파구의 옛날 그 가락동 시형아파트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헬리오시티가 올해 12월경에 9,510가구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에 전세를 살다가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헬리오시티로 입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전세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내주기가 어렵고 재계약이 안 되게 되면 역시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도 하락하지요. 전세금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역전세가 이루어지고 갭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해서 많은 이득을 보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하는 시점, 그런 타이밍,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난 2018년 상반기 2, 3월 달에 가격이 상승할 때 그때 매물을 매도했다면 큰 타격은 없지만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까요?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지만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조정기부터 하락기가 이제 서서히 왔습니다.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몇 년 기다리면 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도저히 자금 사정상 기다릴 수가 없는 분들은 하나씩 빨리 처분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하나씩 처분하는데 1년에 한 건씩만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당해년도에 2건 이상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이 과중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략을 세우셔서 다주택자들은 1년에 한 건씩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하나씩 처분하는 길이 현명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처분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가격이 떨어져도 2020년 이후 2021, 22년도에는 또 국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요, 한강을 끼고 한강변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택받은 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특히 다주택자들, 갭 투자자들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최소한 경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 환경 변화를 잘 읽으셔서 언제 매도를 해야 세금을 더욱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